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20년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일제강점기를 지난 우리 민족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부산은 유엔의 도시입니다. 세계 유일 단 하나밖에 없는 유엔 기념공원과 유엔 평화기념관이 부산 남구에 위치해 있죠. 원조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마스크가 부족한데요. 마스크가 필요한 고령의 6.25 참전 해외 용사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마스크 100만 장을 보내는 등 인도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 그리고 기억하고 또 감사함을 간직하는 것, 국가 간에도 큰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올 6.25 70주년을 맞아서 유엔의 도시 부산에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 평화기념관 박종환 관장님을 모시고 유엔의 도시 부산 그리고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모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군보병 72사단장,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국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나운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세계 평화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의 자랑스러운 유엔 평화기념관의 박종환 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말만 하고, 방금 소개받은 유엔 평화기념관 관장 박종환입니다. 저희 유엔 평화기념관은 유엔 참전용사의 공헌을 널리 알리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에 감사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또 세계 속에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담당하기 위해서 2014년 11월에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그러한 기념관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부산 여성대회에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큰 영광으로 알고 김규리 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짧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유엔의 도시 부산과 부산 여성의 역할, 이러한 정말 거창한 제목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사실 여러분 제일 힘든 강의 세 가지가 앞에 서면 있다고 그럽니다. 제일 힘든 강의 첫 번째는 이미 알 거 다 아시는 분들한테 강의하라고 할 때 난감하죠. 다음 두 번째는 하나를 말씀드리면 열을 아시는 분들 앞에서 강의하라고 할 때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를 가르쳐주고 열을 아는 학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다음 앞에서 있는 강사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든 앉아 계신 분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분들한테 강의하라고 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 갖춘 분들 앞에서 서는 게 제일 어려운 강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저보고 30분 알아서 강의를 하라 이러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그래도 유엔 평화기념관장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와서 떠드는데 3인행 필요하사라고 논어에 있다는데 세 사람 중에 한 명 이렇게 지나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 나의 스승이 한 명은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그래도 한두 가지는
둘 필요가 있는 것도 있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인 유엔의 도시 부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과 유엔, 그 다음 유엔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조금 들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은 1945년 2차 대전이 종전이 되고 10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51개국이 모여서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시는 이런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이럴 것을 막기 위한, 인류의 비극을 막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출범을 했죠. 1945년 10월 24일. 그런데 유엔이 우리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무엇이냐? 일제로부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해방을 시키면서 유엔에서는 결의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우리 한반도에는 유엔이 감시하에서 선거를 치러서 정부를 하나 만들어주자, 국가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이루어진 게 1948년 5월 10일 총선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쪽에서는 북한을 이미 점령해서 공산화하고 있던 소련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공산집단이 입북을 반대함으로 해서 우리 남쪽에서만 1948년 5월 10일에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출범을 하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법이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든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 북한은 어떻게 보면 집단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1990년대에 국방정책, 그 다음 냉전체제 해서 이러한 차원에서 함께 국제사회에서 건전한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유엔의 160번째, 161번째 해서 91년 9월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함으로 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엔은 1950년 소련 중공을 지원을 받고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 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22개국 195만 7,733명의 유엔 참전용사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수호를 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북한이 새벽에 남침하자마자 유엔은 당일날 1950년 6월 25일 오후에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결의안 제82호 북한의 불법 남침을 잘못된 걸로 규정을 하고 너희는 불법을 저질렀으니 38선 이북으로 돌아가라 하는 첫 번째 유엔 결의안을 냅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3일 후에 6월 27일 결의안 83호를 냅니다. 국제사회의 유엔 회원국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원하라 하는 결의안을 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밀리니까 1950년 7월 7일 결의안 84호를 냅니다. 국제사회는 유엔군을 결성해서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를 하고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서 수호한다 하면서 유엔군 사령부를 일본 도쿄에 설치하고 유엔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다 하고 이름을 앓게 되고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유엔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부산은 그러면은 유엔하고 어떠한 인연을 맺느냐? 부산이 유엔과 정말 직접적인 인연을 맺는 것은 1950년 7월부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잘 아시죠? 저는 부산에 와서 부산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게 2018년 1월 2일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저는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충청도와 서울, 그 다음 전방지역, 군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전방지역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부산은 정말 어쩌다 관광 목적으로 지나온 적밖에 없었는데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와서 생활한 것은 이제 막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산 하면은 부산 시민 여러분 모두는 긍지를 느껴야 된다 하는 것을 부산에 와서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왜? 부산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없었다. 대한민국 수호의 최고 보루 역할을 했던 곳. 다음 부산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었다.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모든 출발점이 되었던 곳.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은 긍지를 가지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 이러한 초석이 된 부산과 유엔의 첫 만남은 195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6.25 전쟁, 이제 낙동강 방어선을 남겨놓고는 다 공산군이 점령한 시점에 부산에서는 유엔군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하야리아 부대, 어디에 설치가 되죠? 지금 부산의 시민공원 자리에 하야리아 부대가 설치됩니다. 1950년 7월 3일에 하야리아 부대의 위치는 기지사령부로서 전쟁지휘본부, 전쟁군수지원본부의 역할, 그 다음 전방에 가서 일하는 싸우는 군인들이 잠깐 들어와서 쉬거나 정신적인 치료를 하는 종교, 병원, 여러 가지 그러한 치유센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지입니다. 다음 유엔군의 육군의 주력이 미 8군 사령부입니다. 미 8군 사령부 본부가 어디 있었죠? 당시에 부산 수산대학, 지금의 부경대학 자리에 워커하우스라고 했던 곳에 미 8군 사령부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도 부경대학에 가면 돌집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면은 워커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 부산에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음, 지금은 이제 없어진 K9 수영비행장, 유엔군 공군의 전투기 100대가 상주하면서 공중전을 하면서 공산집단의 침략을 저지하고 격렬시켰던 공군부대가 부산 수영비행장에 상주를 했었습니다. 다음, 모든 유엔군의 탄약을 받아들였던 데가 지금 에이펙이 있는 동백선부두, 탄약부두, 당시의 탄약부는 장산탄약부, 이렇게 유명한 전쟁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다 부산에 있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태종대에 가면 입구에 뭐가 있죠? 태종대 입구에 가보면 크게 유엔 참전 의료지원국 참전 탑이 서 있습니다.
스웨덴 의료지원부대는 부산 상부장이에요. 독일 서독 의료지원부대는 부산 영우장이에요. 다음 부두에는 덴마크의 유틀란티아 병원선. 이런 식으로 1950년 7월부터 부산은 유엔군과는 떼어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위치를 점하고 전쟁을 지휘하고 전쟁을 지원하는 그러한 토대 역할을 했던 게 부산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부산은 어떻죠? 세계 유일의 유엔 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된 유엔 평화문화특구가 부산 남구의 대여 유엔 묘지 일원에 지금 지정되어 자리 잡고 있고요. 유엔 묘지는 제한 유엔 기념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영어로는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해서 한국에 있는 유엔군 기념묘지 이렇게 번역되는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11개국의 참전용사분들의 유해 2309위가 현재 모셔져 있죠. 한참 때인 1951년 때만 해도 15,000여 분 가까운 그런 전사자분들이 묻혀 계시다가 본국으로 많이 송환이 되시고 전사지에 묻히는 원칙을 가진 나라 위주로 해서 지금 2,309분이 묻혀 계십니다. 다음 제가 유엔 평화기념관 관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세계 유일의 유엔 참전용사의 공훈을 선양을 하고 유엔 참전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념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부산 분들, 제가 부산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유엔 평화기념관 좀 가주세요 그러면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귀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참 저한테도 영광이고 저희 기념관도, 그리고 유엔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좋아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부산과 유엔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여러분, 유엔데이가 며칠이죠? 10월 24일. 유엔데이는 1950년 9월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까지 26년간은 공휴일이었었죠. 그래가지고 유엔데이 하면은 기념식도 하고 그날 노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부터는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지금은 쉬지는 않지만은 우리 부산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10월 24일을 유엔데이로 정해놓고 행사를 하고 있고, 특히 작년부터는 유엔 윅스 해서 10월 24일을 전후한 한 달여간을 유엔과의 관계를 기리는 그러한 기간으로 정해서 감사주간, 추모주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유엔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다. 이러한 것을 우리 여성단체 협의 회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우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한테 주신 과제가 부산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알아서 다 잘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요즘 신남존여비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신남존여비가 뭐죠? 남자의 존재 의의는 여자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다.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성 단체 여러분들이 하면은 뭔가 다 잘할 수 있다. 요즘 남자분들이 뭐 하겠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꼰대들이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분들이 앞장을 서면은 정말 과거에 가정에만 있던 분들이 이제는 사회의 주역으로서 뭔가 올바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협조를 하고 하시는 것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언뜻 앉아서 들어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하시던 교수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은 지도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엘리트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또는 사회계의 지식인들이 엘리트란 뭐냐 정의를 내리면 여러분 지도층이라는 또는 엘리트라는 말의 정의가 뭐겠어요? 내 일을 벗어난 일에 참여해서 애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일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건 지식인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엘리트도 아닙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일을 하는 분들이 사회의 지도층이고 엘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부산 여성대회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세상 변화의 주역으로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것도 아주 주요한 타이틀로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부산 여성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부산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언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차원의 밝은 세상 만들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로까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까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부산,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없애는 우리 사회의 그늘을 지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형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남자 어른들은 이미 다 갔습니다. 남자 어른들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르신 하면은 저분이 와서 말씀해 주시면은 돼 하는 어른분들이 동네마다 마을마다 사회마다 단체마다 존재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분들이었죠. 그런데 다 흠집이 가서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회의 그늘을 없애나가는 어르신들이 좀 되주셨으면 하는 게 제 첫 번째 제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려움 함께 나누기, 어려운 이웃 돕기, 사회를 이끄는 어른의 모습 보여주기.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책들을 안 읽고 뭐 하고 한다 할 때 여러분들께서 나서서 좋은 책 읽기 운동, 좋은 책 읽고 독후감 써서 생활하기 뭐 예를 든다면은 이러한 뭔가 우리 사회의 그늘을 없애는 역할들을 해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 바람이고요. 다음은 오늘의 주제인 유엔과 부산 이것처럼 유엔의 도시인 부산의 여성분들답게 세계 시민의식 뭐 영어로 흔히 글로벌 시티즌십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세계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역할을 우리 부산 여성 시민단체 회원분들께서 먼저 하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엔의 도시라고 하는데 유엔
참전의 날이 우리나라 기념식 중에 있습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국가기념일입니다. 2013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딱 유엔군 참전의 날이 언제죠? 하면 잘 모릅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일이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엔군들은 전쟁 발발보다 전쟁 끝난 것을 기리다 보니까 이날로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참전국들의 의견을 받아서 유엔군 참전의 날을 지금 현재 우리는 7월 27일 날, 금년에도 아마 여러분들 7월 27일 날 딱 TV를 켜면은 10시에 중계 방송을 하면서 시기 진행이 될 겁니다. 부산, 이때는 유엔 기념공원도 참배하고 행사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에 앞장서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일 며칠이죠? 턴투드 부산 아십니까? 턴투드 부산이 며칠이죠? 11월 11일이죠. 그것을 법적으로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일이라고 우리 유엔 참전용사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일이 11월 11일, 그리고 부산에서 행사하는 행사의 일명칭은 턴투드 부산입니다. 이러한 유엔 관련, 부산 관련 행사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오히려 선도하고 행사에 참여해주고 옆을 있는 분들을 모시고 나오고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벗어나 세계인으로서 앞으로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세계인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우리나라만의 이게 아니라 세계는 하나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온 세계가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 야, 우리도 힘든데 무슨 세계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행복을 찾는다고 그러죠. 자기의 행복을. 근데 자기의 행복을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아주면은 다 스스로도 행복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어려운 세계를 돕는 것 자체, 세계인으로서 다른 나라,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각별한 세계와 유엔과 인연을 맺은 부산의 시민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제가 할당받은 시간 30분이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유엔의 도시 부산과 또 부산의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의 분들의 역할, 이러한 것을 언급을 하면서 각별히 유엔에 대한 새로운 여러분들의 인식, 또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부산의 특수성, 이걸 고려해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문학적인 소질은 없지만은 굉장히 좋아하는 시, 작자도 미상인 그러한 시 한 수를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시의 제목은 모험이란 그러한 시입니다. 모험이란, 사람 앞에서 웃는다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에게 속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보답받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실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실패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험은 감행되어야 합니다. 아무 모험도 하지 않는 이들은 그 순간의 고통이나 슬픔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배울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으며 변화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으며 사랑할 수 없고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모험한 후에 얻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자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험은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를 해주신 미래평화기념관 박종원 관장님께 마음을 담은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